40년간 가정부였던 엄마의 비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병실의 하얀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비치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59세 내 어머니 박순자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삼남매를 복도로 불러내더니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분들 준비하세요. 어머님께서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막내 현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 누나. 어떡하지? 엄마가. 나는 32살 장남으로서 침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누나 지영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우리 때문에. 지영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40년 동안 혼자서 우리 삼남매를 키워주셨거든요. 내가 7살, 누나가 4살, 현우가 갓 태어났을 때였으니까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우리 아침밥 차려주시고 저녁 늦게까지 남의 집 청소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말이에요. 엄마, 몸 좀 쉬세요. 내가 대학생일 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괜찮다, 아들아. 너희들 공부시키려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지.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교대로 잠깐씩 눈을 붙이면서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죠. 새벽 4시경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얘들아.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현우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어져 갔어요. 서랍에서 빨간 상자 찾아봐. 무슨 빨간 상자요, 어머니? 그리고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거짓말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과 정리.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남의 집 청소를 하시며 조용히 사셨으니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동네 몇 분과 어머니가 일하시던 집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성실하시고 친절하시고.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주셨는데 한 번도 불평 없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몇몇 분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이들이 모르나 보네. 어머님이 끝까지 비밀로 하셨구나. 뭔가 이상했지만 장례를 치르느라 바빠서 자세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사흘간의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어머니가 사시던 작은 원룸으로 갔어요. 15평도 안 되는 좁은 집이었지만 40년간 우리의 보금자리였죠. 정말 좁은 집에서 우리 넷이 어떻게 살았을까? 지영 누나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따뜻했잖아, 누나. 현우가 대답했어요. 유품 정리를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옷가지들, 낡은 가전제품들. 그리 많지 않은 살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빨간 상자가 궁금했어요. 형, 빨간 상자 찾았다. 현우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빨간 상자를 꺼내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열쇠 하나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미안해. 40년간 거짓말했어. 은행 대여금고 101번. 이 열쇠로 열어봐. 모든 게 거기 있어. 엄마가. 거짓말? 무슨 거짓말이지? 지영 누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은행 대여금고? 엄마가 그런 걸 왜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은행 대여금고에서의 충격적 발견. 다음 날 오전, 우리는 어머니가 다니시던 은행으로 향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제법 큰 은행이었죠. 어머니가 여기까지 다니셨나? 집에서 꽤 멀잖아. 내가 중얼거렸어요. 은행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여금 고실로 내려갔어요. 지하 1층, 조용하고 차가운 공간이었어요. 101번 대여금고. 여기네. 현우가 번호를 확인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렸어요. 딸깍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게 뭐야? 지영 누나가 말을 더듬었어요. 금고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식 계좌, 통장, 각종 계약서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강남구 대치동. 내가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10개동. 소유자 박순자. 판교 테크노밸리 상가 건물 3개동. 이것도 박순자? 형, 이거 봐. 주식계좌 잔고. 50억? 아니, 잠깐. 0이 몇 개지? 우리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계산해봐. 부동산만 해도 대치동 빌라 5채,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이면 빌라 한 채가 20평이라고 쳐도 60억씩 5채면 300억.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상가 건물은 또 얼마야. 계산기를 두드리던 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 누나, 총액이 200억이 넘어.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200억. 이 다음에 0이 10개나 붙는 그 숫자를 보고 있으니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엄마 거야? 지영 누나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은행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순자 고객님께서는 저희 은행의 VIP 고객이셨습니다. 항상 정장 차림으로 오셔서 투자 상담을 받으시곤 하셨죠. 정장 차림이요? 네, 아주 품위 있는 모습이셨어요. 투자 안목도 정말 뛰어나셔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혼란과 의문. 은행에서 나온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도 계속 멍하니 있기만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거지?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가정부라고 했잖아.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남의 집 청소하신다고. 그런데 200억짜리 부동산 소유주였다고? 말이 안 돼. 지영 누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학비 걱정 많이 했잖아. 엄마도 힘들어하시고. 맞아. 내가 대출 받아서 대학 등록금 냈는데 엄마가 200억이 있었다면 왜? 그리고 우리 집, 저 좁은 원룸에서 40년을 살았잖아. 돈이 있었으면 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지 않으셨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서류들이 가짜거나. 아니야, 은행에서 확인해 봤잖아. 정말 엄마 명의가 맞다고 했어. 그때 현우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형, 이거 봐. 대치동 빌라 실거래가 정말 60억씩 하네. 판교 상가 건물도. 이 정도면 정말 200억이 맞을 것 같아.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 숫자가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엄마가 정말로 200억을 가지고 계셨던 거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숨기셨을까? 어머니의 진짜 일상 추적. 우리는 어머니가 정말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일단 어머니가 일한다고 하시며 매일 가시던 곳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죠. 첫 번째로 간 곳은 강남 대치동의 한 빌라였어요.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중 하나였죠. 여기 엄마가 소유하신 건물이네.
내가 등기부등본과 실제 건물을 비교해보며 말했어요. 경비실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박순자 씨를 아시나요? 경비원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박 사모님, 물론이죠. 이 건물 주인이신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희는 아들과 딸인데요. 아, 사모님 자녀분들이시구나. 사모님이 항상 자랑하시던.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사모님이 항상 뭐라고 하셨나요? 아들, 딸들이 모두 성실하고 착하다고. 특히 장남부는 대기업 다니고 따님은 간호사, 막내 아들은 공무원 준비한다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여기서 청소일 하시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경비원 아저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일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은 이 건물 소유주시고 가끔 오셔서 건물 관리 상황 점검하시고 세입자들 민원 들어주시곤 하셨는데요. 우리는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서초동 오피스텔이었어요. 역시 어머니 소유였죠. 여기 관리소장님 계신가요? 네, 박순자 사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혹시 어머니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건물주로서 관리 업무를 보셨죠. 월 1회 정도 오셔서 관리비 내역 확인하시고 세입자들 요청사항 들어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청소업체에서 일하신다거나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은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10개 동 전부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판교의 상가 건물이었어요. 박순자 건물주님, 아, 그런데 왜 표정들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 정말요? 너무 갑작스럽게. 건물주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혹시 어머니가 여기서 하시던 일이? 건물 관리하시고 세입자들 애로사항 들어주시고 임대료도 주변보다 저렴하게 받아주셨어요. 다른 건물주들 같으면 매년 올리기 바쁜데 어머님은 오히려 장사 안 되는 세입자들 임대료 깎아주시곤 했거든요. 모든 곳에서 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청소부가 아니라 건물주였다는 것. 어머니의 이중생활 발견.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머니의 옷장을 다시 뒤져보기로 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큰 검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현우가 가방을 꺼내왔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고급 정장, 세벌, 브랜드 구두, 고급 핸드백, 심지어 보석함까지 들어있었어요. 어머? 이게 엄마 거야? 지영 누나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정장들을 꺼내보니 모두 명품이었어요. 가격표가 붙어있는 것도 있었는데 한 벌에 200만 원이 넘었어요. 엄마가 언제 이런 옷들을 사셨을까? 구두를 살펴보니 밑창이 달아 있었어요. 실제로 신으신 흔적이 있었죠. 엄마가 정말 이런 차림으로 다니셨던 거네. 그때 현우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형, 이거 봐. 명함이야.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순자, 순자 부동산 투자 대표. 뒷면에는 휴대폰 번호와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순자 부동산 투자? 엄마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다고?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가보자. 가서 확인해 보자. 사무실 발견. 다음날 우리는 어머니의 사무실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강남역 근처의 30층짜리 오피스 빌딩 15층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셨던 걸까? 1505. 여기네. 문에는 순자 부동산 투자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법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사장실까지 따로 있었죠. 어머, 여기 누가 계세요? 그 안에서 40대 여성이 나왔어요. 저희는 박순자 씨의 자녀들인데요. 아, 사장님 자녀분들이시구나. 저는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 과장입니다. 10년째요? 네, 사장님께서 정말 좋으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김 과장의 얼굴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정말요? 너무 갑작스럽게. 사장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혹시 어머니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셨죠. 고객들의 투자 상담을 해주시고 직접 부동산도 매매하시고 정말 실력이 뛰어나셨어요. 김 과장이 사장실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사장님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안에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서적들, 투자 차트들, 그리고 고객들과의 상담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새벽 일찍 나가셔서 현장 답사도 다니시고 오후에는 여기서 고객 상담을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신다고요? 네, 매일 아침 6시면 사무실에 나오셔서 시장 분석부터 시작하셨어요. 정말 성실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시간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리는 어머니가 남의 집 청소하러 나가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 일을 하러 나가신 거였어요. 고객들의 증언. 김 과장이 고객 명단을 보여줬어요. 사장님 고객들이에요. 대부분 10년 이상 거래하신 분들이죠. 연락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장님 소식을 궁금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순자 사장님 자녀라고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머, 사장님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네요. 혹시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가 15년 전에 사장님 도움으로 첫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산이 10배가 늘었어요. 10배요? 사장님이 정말 안목이 뛰어나셨어요. 강남 재개발 전에 미리 알려주시고 판교 개발 전에도 투자하라고 조언해 주시고 덕분에 제가 부자가 됐죠. 두 번째 고객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박 사장님은 투자계의 고수셨어요. 절대 무리한 투자는 권하지 않으시고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곳만 추천해 주셨거든요. 세 번째 고객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장님께서 20년 전에 저한테 강남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한참 싸던 때였는데 지금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요?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 사장님이 진짜 신기한 분이셨어요. 40 어머니의 투자 철학. 김 과장이 어머니가 쓰시던 투자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사장님께서 매일 기록하시던 거예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세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1985년 5월에 남편이 떠난 후 첫 투자. 작은 원룸 하나지만 시작이다.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1987년 3월에 강남 개발 소식을 들었다. 이때가 기회다. 대출을 받더라도 땅을 사자. 1992년 8월에 첫 번째 건물을 샀다. 월세 수입이 생겼다. 이제 조금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 1998년 11월에 IMF로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때가 기회다. 다른 사람들이 팔 때 사야 한다. 2003년 4월에 민호가 대학에 입학했다. 장학금을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내가 대학에 기부금을 낸 것이다. 아이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테니 비밀로 하자. 2008년 9월에 금융위기로 또다시 기회가 왔다. 판교 쪽 토지를 매입하자. 앞으로 IT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5년 7월에 지영이가 결혼 준비를 한다. 돈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게 도와줘야겠다. 2020년 1월에 현우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학원비가 걱정인 것 같은데 이것도 모르게 지원해주자. 매 페이지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투자를 시작하셨고 40년간 한결같이 우리만 생각하며 살아오셨던 거예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2월에 이제 200억이 넘는 자산을 모았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충분한 유산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내 돈에만 의지하게 될까? 고민이다. 아이들은 모두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민호는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영이는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현우는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런 아이들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충격적인 깨달음. 우리는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점점 진실을 깨달아갔어요. 어머니는 40년간 이중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침에는 평범한 일하는 엄마의 모습으로 우리를 챙기시고 낮에는 고급 정장을 입고 투자 전문가로서 일하셨던 것이죠. 그럼 엄마가 매일 아침 나가실 때 가지고 가시던 그 큰 가방. 정장으로 갈아입기 위해서였구나.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실 때마다 피곤해 하시던 것도 투자 상담하고 현장 답사 다니시느라 그러셨던 거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이 추가로 말해줬어요. 사장님께서는 항상 가족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비밀로 하셨던 거구나. 지영 누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사장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가 부자라는 걸 알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라고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50 숨겨진 선행들 발견. 김 과장이 또 다른 서류함을 열어 보였어요. 이건 사장님께서 하신 기부 내역들이에요. 기부요? 서류를 보니 깜짝 놀랄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매년 지역 소외계층 자녀 장학금으로 2억 원씩 지원하셨어요. 2억 원씩이요? 그리고 독거노인 분들 생활비도 매월 지원하셨고요. 20명 정도 되시나? 20명이나요? 사장님께서 직접 찾아뵙기도 하셨어요. 명절 때면 선물도 챙겨드리시고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혹시 확인하셨나요? 김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뭐죠? 민호 씨 아파트 계약금? 사실은 사장님께서 지원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5천만 원이었죠. 민호 씨가 대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사장님께서 익명으로 지원하신 거였어요. 내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마련했다고 생각한 내 집의 계약금이 실은 어머니 돈이었다니. 지영 씨 간호사 국시 학원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요? 그리고 현우 씨 공무원 학원 2년치 수강료. 이것도 사장님께서 미리 내주신 거였어요. 현우가 주저앉았어요. 내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엄마가. 사장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아이들이 스스로 해냈다고 생각하게 해주고 싶다였어요.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40년간 어머니가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챙기셨는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셨는지. 동네에서의 어머니. 사무실에서 나온 후 우리는 어머니가 도우셨다는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뵌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김순희 할머니였어요. 순자가 돌아갔다고요?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는 순자 씨 자녀들입니다. 아이고, 순자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식들이구나. 어머나, 정말 잘생겼네. 김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순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생활비를요? 응, 매달 50만 원씩. 덕분에 이 할머니가 굶지 않고 살았지. 그리고 가끔 아픈 데 있으면 병원비도 대주고. 어머니가 그런 일을. 순자가 항상 하던 말이 할머니, 저도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혼자 사는 분들 마음을 알아요였어. 두 번째로 찾아뵌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순자 씨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굶어 죽었을 거야. 매달 도와주시고 겨울에는 연탄값도 대주시고. 세 번째 할머니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순자가 내가 수술할 때 병원비 300만 원을 다 내줬어. 그때 내가 어떻게 갚지? 라고 하니까 할머니, 제가 번 돈이니까 쓸 곳에 써야죠 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도우며 살아오셨는지 점점 알게 됐어요. 장학금 받은 학생들. 김 과장이 알려준 장학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순자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다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설립하신 재단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박순자 이사장님 자녀분들이시군요. 재단 직원이 명단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매년 20명씩 선발해서 대학교 4년간 전액 지원하고 있죠. 전액 지원이요? 네,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월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 한 명당 4년간 약 5천만 원씩 300명이면 150억 원이었어요. 혹시 장학금 받은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연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현재 의사가 된 28살 김민수 씨였어요. 은인이신 박 이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정말 너무 갑작스럽네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장학금을 주실 때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직접 만나본 적도 있으세요? 네, 1년에 한 번씩 장학생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시곤 했어요. 두 번째 학생은 현재 교사가 된 25살 박지연 씨였어요. 이사장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였어요. 그래서 저도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장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요. 세 번째 학생은 사회복지사가 된 30살 이수진 씨였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대학교를 나올 수 있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지금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모든 학생들이 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지금은 자신들도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어머니의 진짜 모습. 모든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어머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가난한 가정부 어머니가 아니라 200억 자산의 투자 전문가이면서도 수백 명을 도운 선행자였던 거죠. 형,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가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 그런데 엄마는 혼자서 이 모든 걸 하고 계셨어. 지영 누나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 우리는 몰랐지만 그때 현우가 어머니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형, 이거 봐. 자녀들에게라고 적혀 있어. 편지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얘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희 곁을 떠났을 거야. 40년간 거짓말해서 미안해. 엄마는 가정부가 아니었어. 하지만 엄마에게는 너희들을 위해 일하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 돈을 벌면서도 너희들이 스스로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했어. 민호야,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 지영아, 내가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간호사가 된 걸 보며 정말 뿌듯했어. 현우야, 내가 공무원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 너희들이 각자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며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200억이라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너희들이 바르게 자란 마음이거든. 이제 엄마가 모아둔 것들을 너희들이 물려받게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돈은 수단일 뿐이야.
진짜 목적은 남을 돕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주렴. 사랑한다, 얘들아. 정말 자랑스러운 내 아이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우리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새로운 결심. 그날 밤 우리 삼남매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우리 어떻게 할까? 현우가 물었어요. 엄마 뜻대로 살아야지. 이 돈을 잘 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일단 엄마가 하시던 장학사업은 계속해야 할 것 같아. 지영 누나가 말했어요. 독거노인 분들 도우시던 것도 이어받고. 그리고 우리도 각자 열심히 살아야 해. 엄마가 그걸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순자 장학재단을 더 확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학생 수를 늘리기로 했어요. 둘째,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체계화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셋째,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일에서 더욱 열심히 해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파트 1의 마무리. 이렇게 파트 1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40년간 몰랐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가정부가 아닌 투자 전문가, 200억 자산의 소유자, 그리고 수백 명을 도운 선행자.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신 위대한 어머니였어요. 파트 2에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또 다른 비밀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200억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삼남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어머니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도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장 깊은 사랑을 놓치고 살 수도 있어요.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몰랐던 사랑을 발견하실지도 모르니까요. 40년간 가정부였던 엄마의 비밀 파트 2. 6개월 후 변화된 일상.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삼남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이는 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장학사업과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였죠. 형, 이번 달 장학생 선발 지원서가 500통 넘게 들어왔어. 현우가 서류 뭉치를 들고 말했어요. 500통? 작년보다 2배 늘었네. 내가 놀라며 대답했어요. 지영 누나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재단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 같아. 우리는 어머니의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자 선행재단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었어요. 김 과장님도 계속 도와주시고 계셨고요. 독거노인 돌봄 사업은 어때? 내가 물었어요. 50분까지 확대됐어. 매월 80만 원씩 지원하고 주 1회 안부 확인하고 있어. 현우가 보고했어요. 병원비 지원도 늘렸고 생필품도 정기적으로 배송하고 있어. 지영 누나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었어요. 의문의 방문자. 그런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우리가 재단 일로 모여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현우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순자 씨 댁 맞나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60대 정도로 들렸죠.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저는 하정수라고 합니다. 박순자 씨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니 우리가 모르는 분이 또 계셨나? 문을 열어보니 정말 품이 있어 보이는 60대 남성이 서 계셨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계셨고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들어오세요. 내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정수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요? 네, 그리고 박순자 씨와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30년? 우리는 또 놀랐어요.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게 아직도 이렇게 많다니.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는지? 지영 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하 변호사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어요. 숨겨진 관계의 진실.
가까운 사이라고 하시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 변호사님이 깊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어요. 사실 저와 순자 씨는 15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있었다고요? 연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순자 씨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요. 우리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연인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이제서야 알려주시는 거죠? 현우가 물었어요. 순자 씨가 살아계실 때는 비밀로 하자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순자 씨가 저에게 맡긴 것들이 있어요. 만약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6개월 후에 자녀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또 다른 유산 목록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200억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또 다른 유산이 있다는 건가요? 해외 자산의 존재. 하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순자 씨는 국내 자산 외에도 해외에 상당한 투자를 해두셨습니다. 해외 투자요? 네. 미국 부동산, 유럽 부동산, 그리고 각종 해외 주식과 채권들. 서류를 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 뉴욕 맨해튼 아파트 3채, 로스앤젤레스 상가 건물 2개 동. 유럽 런던 부동산 5채, 파리 상가 건물 7개 동.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50억 원 상당의 현금. 어머, 이게 다 엄마 거예요? 지영 누나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그렇습니다. 총 해외 자산만 300억 원 정도 됩니다. 300억? 국내 200억에 해외 300억이면 총 500억? 어머니가 500억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정확히는 520억 정도 될 겁니다. 환율 변동이 있어서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요. 우리는 또 다시 현실감을 잃었어요. 어머니의 투자 전략 공개.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해외 투자를 하실 수 있으셨죠? 내가 물었어요. 하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순자 씨는 정말 뛰어난 투자가였어요. 제가 30년간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투자 감각이 뛰어난 분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1990년대부터 해외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거의 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순자 씨는 이미 글로벌 투자를 하고 계셨죠. 1990년대부터요? 네. 처음에는 미국 부동산부터 시작하셨어요. 당시 한국보다 미국 부동산이 훨씬 쌌거든요. 하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995년에 뉴욕 맨해튼 아파트를 50만 달러에 사셨는데 지금은 300만 달러 가치예요. 6배가 올랐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달러 기준으로요.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이 올랐죠. 2000년대에는 유럽 투자를 시작하셨고 2010년대부터는 신흥국 투자도 하셨어요. 어머니의 투자 안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점점 알게 되었어요. 40년간 가정부였던 엄마의 비밀 마이너스 파트 3 완결편. 1년 후 완전히 바뀐 우리의 삶.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3남매의 삶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강남에 있는 순자 글로벌 재단 사무실에서 우리는 정기 회의를 가졌어요. 어머니의 기존 사무실을 확장해서 만든 곳이었죠. 형, 이번 달 장학생 선발 결과 나왔어. 현우가 보고서를 들고 말했어요. 몇 명이나 선발됐니? 국내 50명, 해외 30명. 총 80명이야. 와, 작년보다 20명이나 늘었네. 지영 누나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독거노인 돌봄 사업도 전국 120명까지 확대됐어. 우리는 어머니의 사업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하정수 아저씨도 우리와 함께 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이 되셨죠. 아이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하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식이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편지가 왔어. 너희 엄마가 파준 우물 덕분에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사라졌다고 해. 정말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 중에 10명이 의대에 진학했대. 우리는 뿌듯했어요. 어머니의 선행이 계속 좋은 결실을 맺고 있었거든요. 각자의 변화된 일상. 나는 회사에서 CSR 사회적 책임 전담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IT 투자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회사 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크게 확장했거든요. 민호 팀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후배들이 말했어요. 매년 100명씩 장학금 지원하고 IT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정말 대단해요. 나는 어머니가 보여주신 돈의 올바른 사용법을 회사에서도 실천하고 있었어요. 지영 누나는 병원에서 환자복지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의료기기 회사 지분 수익으로 최신 장비들을 병원에 기증했거든요. 지영 간호사님이 기증해주신 장비 덕분에 수술 성공률이 20% 높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했어요. 환자들도 치료비 부담이 줄어서 정말 좋아해요. 현우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교육 관련 투자 수익으로 소외계층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죠. 현우 주무관 덕분에 우리 지역 교육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동료들이 말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 한국어 교육 조선가정 학습 지원.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자. 그런 평범한 토요일 회의 중이었어요. 갑자기 재단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죄송한데요. 갑자기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박순자 이사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외국인들이요? 네, 아프리카에서 오신 것 같은데 통역관도 같이 와 계세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혹시 모시고 오세요? 잠시 후 까만 피부의 중년 남성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전통 의상을 입고 계셨고 손에는 큰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통역관이 설명했어요. 이분들은 말라위 은비아 마을의 촌장님과 부촌장님이세요. 박순자 여사님을 만나러 한국까지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통역을 들은 촌장님의 얼굴이 놀람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통역관이 전했어요. 촌장님이 정말 충격이라고 하세요. 한국의 천사님이 돌아가셨다니. 천사님이요? 네, 마을 사람들이 박순자 여사님을 한국 천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감사 인사. 촌장님이 가져온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각종 수공 예품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마을 사람들이 한국 천사님께 드리려고 1년간 정성껏 만든 선물들이에요. 나무로 깎은 조각품, 손으로 짠 천 직접 그린 그림들. 모든 것이 정성이 가득해 보였어요. 부촌장님이 큰 종이를 펼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위에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천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 400명 모두 당신을 사랑해요. 촌장님이 통역관을 통해 말했어요. 천사님이 파주신 우물 덕분에 우리 마을에서 5년간 단 한 명도 수인성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매년 10명 내지 20명씩 병으로 죽었는데 특히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마을 전체 영유아 사망률이 90% 줄었어요. 우리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표현. 촌장님들이 돌아가신 후 비슷한 방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 500통을 가져왔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지어준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모두 편지를 썼어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한국 할머니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지어준 학교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저는 커서 한국어를 배워서 할머니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의료진 5명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박순자 여사님이 파견해 주신 의료팀 덕분에 우리가 최신 의술을 배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지역 주민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여사님의 도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죠. 필리핀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를 도움받은 마을 주민 대표 10명이 왔어요.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한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집을 다시 짓고 생계를 복구할 수 있었어요. 그 마을은 이제 한국 마을이라고 불려요. 여사님을 기리기 위해서요. 어머니의 마지막 비밀 발견.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 아저씨가 우리를 불렀어요. 아이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것이 하나 더 있어. 또요? 우리는 벌써 충분히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요? 하 아저씨가 오래된 열쇠를 꺼냈어요.
이건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게 준 열쇠야. 아이들이 재단 운영을 1년간 잘 해내면 그때 이걸 주라고 했어. 이 열쇠가 뭘 여는 열쇠인데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둔 선물을 여는 열쇠야. 하 아저씨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30층짜리 건물의 최상층이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 1년 동안 비밀리에 준비한 공간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에 올라가니 순자국제평화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국제평화센터의 진실.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세계 지도가 벽 전체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도 곳곳에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 빨간 점들이 뭐예요? 너희 어머니가 도움을 준 전 세계의 모든 지역들이야. 점들을 세어보니 무려 67개국 1200개 지역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곳을 도우셨다고요? 벽 한쪽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30개 언어로 쓰인 편지들이 빼곡했죠. 또 다른 벽에는 어머니가 직접 방문했던 해외 현장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우물 준공식에 참석하신 모습, 방글라데시에서 학교 개교식에 참석하신 모습, 인도네시아에서 의료진과 함께 계신 모습.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곳을 직접 다니셨던 거예요. 순자는 매년 해외 출장을 20회 이상 다녔어.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사업상 출장이라고만 했지. 가운데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박순자 여사 글로벌 자선 사업 20년 보고서. 보고서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20년간의 선행 총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어머니가 지난 20년간 한 일들은 이랬어요. 교육 분야. 전 세계 67개국의 학교 430개 건설. 장학금 수혜자 1만 5천 명. 교육 관련 총 투자액 1,200억 원. 의료 분야. 병원 및 의료시설 150개 지원. 의료진 파견 및 교육 300회. 의료 관련 총 투자액 800억 원. 식수 개발. 아프리카 및 아시아 빈곤 지역 우물 2,000개 개발. 급수시설 500개 구축. 식수 관련 총 투자액 600억 원. 재해 복구. 자연재해 피해 지역 복구 지원 80회. 재해 복구 총 투자액 400억 원. 총합 3천억 원. 3천억 원이요? 맞아. 너희가 물려받은 520억 원은 순자가 마지막에 남겨둔 거야. 실제로는 3,5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중 3천억 원을 전 세계 자선 사업에 쓰신 거지. 우리는 또 다시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메시지. 그때 큰 스크린이 켜졌어요.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메시지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입니다. 박순자 여사의 자녀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기여한 위대한 분입니다. 유엔이 추진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개인으로서는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육, 의료, 식수 개발 분야에서 보여주신 성과는 어떤 국가나 기관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유엔은 박순자 여사의 이름을 영구히 기리기 위해 박순자 국제평화상을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상은 매년 인류 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될 예정입니다. 박순자 여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어요. 각국 정상들의 감사 메시지. 이어서 각국 정상들의 감사 메시지가 계속 나왔어요. 방글라데시 총리. 박순자 여사님 덕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20% 감소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말라위 대통령. 박순자 여사님의 식수 개발 사업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말라위 국민 모두가 한국의 천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재해 복구 지원과 의료시설 지원으로 수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필리핀 대통령. 태풍 피해로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박순자 여사님을 필리핀 국민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총 25개국 정상들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영상 편지. 모든 메시지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영상 편지가 나왔어요.
얘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희들이 1년간 재단을 잘 운영했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너희들이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더 큰 일들을 해내고 있다니. 사실 엄마는 20년 전부터 이 센터를 준비해 왔어.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이제 이 센터는 너희들의 몫이야. 전 세계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부담 갖지 마. 엄마가 이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뒀거든. 너희들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면 돼. 그리고 기억해.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야. 엄마는 너희들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 사랑한다, 얘들아. 너희는 엄마의 자랑이고 희망이야. 1년 후 새로운 출발. 어머니의 마지막 비밀을 알게 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순자 국제평화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년 전 세계 100개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어머니가 시작한 일들도 더욱 확장하고 있었어요. 형, 올해 장학생이 500명이 넘었어. 현우가 보고했어요. 독거노인 돌봄 사업도 전국 1000명으로 늘렸고 지역 누나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도 30개국 150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야. 내가 말했어요. 하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순자가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너희들이 엄마보다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어머니를 넘어서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꿈꾸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진짜 상속의 의미. 그날 저녁 우리 3남매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매월 한 번씩 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지역 누나가 묘비에 대고 말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물려받았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남을 돕는 마음,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려는 마음 말이에요. 내가 덧붙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남을 위해 살아가는 보람. 이런 것들이 진짜 상속이었죠. 엄마 덕분에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됐어요. 지역 누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풍부해서 말이에요. 에필로그의 10년 후.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국제평화센터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선단체가 되었어요. 전 세계 150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 전담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역 누나는 의료 분야 전문가로, 현우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하 아저씨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머니의 조언자 역할을 해주고 계셨어요. 아이들아, 너희 엄마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왜요? 처음에는 200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년 500억씩 선행에 쓰고 있잖아. 그건 엄마가 가르쳐 주신 투자 방법 덕분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자산을 어머니처럼 현명하게 투자해서 이제는 매년 더 많은 돈을 선행에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전 세계의 변화. 우리의 10년간 활동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교육 분야에서는 전 세계 2000개 학교 신설, 50만 명 장학금 지원, 문맹률 30% 감소 기여. 의료 분야에서는 500개 병원 및 의료시설 지원, 의료진 1만 명 교육, 개발도상국 영유아 사망률 50% 감소. 식수 개발에서는 1만 개 우물 및 급수시설 구축, 1000만 명이 깨끗한 물 공급받음, 수인성 질병 80% 감소. 재해복구에서는 200회 재해복구 지원, 500만 명 재해 피해자 도움, 피해 지역 완전 복구 달성. 마지막 메시지. 오늘도 전 세계에서 감사 편지들이 도착해요. 한국의 천사 가족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었어요. 깨끗한 물 덕분에 우리 마을에서 5년간 전염병이 사라졌어요. 태풍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새 희망을 얻었어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해요. 40년간 가정부인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전 세계를 도우며 살아오신 위대한 어머니를. 어머니는 우리에게 돈을 물려주신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물려주셨어요. 진짜 부자는 많이 나누는 사람이다. 이것이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그 목소리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행복의 비밀이니까요. 감사합니다.